척추관 협착증의 해결법. 네,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해결법, 그러니까 그 치료 과정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이 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먼저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보존적인 치료는 안정과 운동 제한, 약물 치료로는 소염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 외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열 치료, 초단파 치료, 마사지, 견인 치료 등의 물리치료법도 있으며, 급성기 증상이 완화된 후에는 등척성, 즉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긴장만 주는 굴곡 운동과 과신전 운동 등의 운동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보통 이제 보존적 치료만으로 잘 호전이 되는 편인가요? 심하지 않는 초기 단계의 협착증일 경우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도 많은 호전을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치료 방법을 적용하게 될까요? 추간공 신경주사나 척추관절 주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통해 먼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추간공 신경주사와 척추관절 주사로 신경 압박이 풀리지 않으면 추간공 성형술을 통하여 추간공을 확장시켜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주사 치료를 해보고, 근데 추간공 성형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선생님? 황색인대 비유에 의한 추간공이나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 심한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경우, 신경 성형술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재발한 경우, 추간관절 낭종에 의한 협착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나 고령 등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경우 추간공 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적용이 되는 추간공 성형술 어떤 방법인지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좁아진 추간공을 치료를 통해 넓혀주는 거죠? 네. 추간공 성형술 키트를 옆구리 쪽 추간공에 직접 삽입하여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추간공인대를 제거하고 관절 주위의 뼈돌기에 붙어있는 신경유착을 긁어내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 협착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입니다. 기구의 직경은 한 2.6mm로 가늘어 국소마취로 피부 절개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중 출혈이나 통증이 적어 시술 시간은 20분 내외로 짧아서 시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의 시술로 여러 부위의 협착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고, 키트 내에 있는 풍선 카테터로 신경유착과 염증을 추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추간공 성형술로 추간공이나 척추관을 확장시키고 신경유착을 제거합니다. 이로 인해 신경 주위 혈액 공급이 증가하고 염증이 치료되면서 신경의 움직임과 기능이 회복되고 다리의 통증, 저림감, 시림감이 개선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정확히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여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료 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선생님? 네,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치료 후 다음 날부터 가벼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3, 4일 후부터는 직장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럼 제때 치료만 잘 받으면 척추관 협착증도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완치라는 표현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고 그 치료 목적 역시 현재 환자가 힘들어한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척추 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 좀 잦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척추 질환은 감기처럼 앓다가 없어지는 질환이 아니라 고쳐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질환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치료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증상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